시작. 땡땡땡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네, 땡땡땡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월 한 달간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 목사님이 이래저래 이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런 사진을 딱 발견했습니다. 본 적 있어요? 그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과거 코미디 황제라고 불렸던 이주일이라는 사람이 공익 광고에 나와서 했던 이 한 장면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개그맨 중에 개그맨이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개그맨인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14대 국회의원까지 당선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그맨으로 정치 생활을 막 하다가 사퇴하면서 그런 명언을 남겼죠. 여기에는 나보다도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명언을 남기면서 지금의 인터넷 밈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광고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인기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거 광고한 후에 흡연율이 10% 이상 줄어듭니다. 얼마나 파급력이 강했냐면 그 담배값이 2,500원에서 요즘 얼마죠? 왜 이렇게 잘 알아? 야, 너네 왜 이렇게 잘? 주윤아, 너 왜 이렇게 잘 알아? 왜 이렇게 잘 알죠? 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됐을 때 그때보다도 이 광고 후에 흡연율이 더 많이 낮아질 정도로 굉장히 영향이 있었던. 근데 결국 이분이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폐암 걸린 상태에서 이거 공익 광고 찍은 거예요. 여튼 이 사진이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머릿속에 이제 떠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여러분 뭐 흡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그죠? 없죠. 네. 여튼 소식분검사 오랜만에 해볼까요? 네. 하여튼 자, 여러분 담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뭐 담배를 끊지 못했거나 여기 폐암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계속 이 사진이 머릿속에 있었냐면 담배는 아니지만 뭐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배만이 아니더라도 물론 담배를 혹시 접한 친구도 있으면 멀리하시길 부탁드려요. 네. 여튼 꼭 담배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문화들이 어쩌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느끼듯이 이 달콤하고 필요하다 느끼고 좋아하지만 몸을 아프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이 독약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겠다 싶어서 이걸 꼭 보여주면 좋겠다 이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맛있는 거 뭐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담배와 같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맛있는 거 여기 한번 넣어볼래요? 땡땡땡에 넣어볼래요? 뭐가 있을까요? 엽떡. 엽떡 맛있습니까? 그거 그죠? 엽떡도 여러분 30일 내내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먹으면 뭐 행복하겠지만 이제 30일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떡도 보기 싫은데 40일 또 계속 독약이죠. 저는 이거 딱 이 문구를 딱 보면서 제가 이거 딱 떠올랐어요. 제가 최근에 핸드폰에 설치한 게임이 하나 있어요. 클래시 로얄이라고 알아요? 네. 제가 게임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청소년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 주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뭐 대화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청소년 예배 끝나고 온세대 예배 전에 보면 꽤 많은 애들이 이제 클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이게 또 샤이 보이라서 여러분이랑 좀 가까워지고는 싶은데 대화도 좀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서 좀 가까워지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좀 말도 좀 걸어보면 좋겠다 해서 까놨어요. 그래서 연습 좀 해서 아는 척도 하고 같이 해야겠다. 마음 먹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됐는데 제 손에 그 핸드폰을 켜면 항상 핸드폰 켜면은 클로를 일단 먼저 켜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계속 이겼어요. 이기고 또 이기고 상대방에게 이제 첫 패배를 당하고 나서 제가 클로 해본 사람 있어요? 그 상대방이랑 똑같은 패를 가지고 했는데 또 지는 거예요. 이제 열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전략집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GPT랑 이제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해보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시간 있을 때 조금씩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막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밌지는 않은데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에 게임을 시작했는데 보통 새벽 4시까지 하다가 자고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들고 가서 하고 이동할 때도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어제도 제가 새벽 6시까지 하다가 씻고 준비해서 교회 바로 나온다고 결국 제가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청소년 교회 담당이니까 일단 나오긴 했는데 지금 너무 졸려서 제정신이 아니라 청소년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진짜 사실이고 제가 이렇게 살아갔다면 제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클래식 로얄은 뭐죠? 저한테 독약인 거죠. 클래식 로얄 맛있습니까? 핸드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진짜 독약인 거도. 왜냐하면 저 잠도 못 자죠. 해야 할 것도 못 하죠. 삶의 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요. 아무리 저한테 맛있고 그게 너무 내가 좋다고 막 계속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되고 지나치다면 그리고 내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게 나의 건강과 만약에 직결된다면 그보다 위험한 건 또 없죠. 여러분 제게는 6살 된 딸 하율이가 있죠. 지난달만 해도 하율이랑 저랑 둘이 교회를 나왔어요. 둘째 시율이 때문에 아내는 이제 집에 있고 저랑 하율이만 교회에 나온 거죠. 한 번은 정찬영 전도사님 아내 김세진 사모님이 있어요. 김세진 사모님이랑 정찬영 전도사님 딸 다움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 앉고 그 옆에 하율이가 앉아서 온세대 예배 같이 드렸어요. 저는 이제 온세대 예배 보면 알겠지만 뒤에서 뭐 성경 읽고 예배위원 챙긴다고 왔다 갔다 하느라 하율이랑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하율이가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율이가 입을 계속 오물오물 거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먹을 거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입이 뭐 움직여요. 뭐지 하고 제가 좀 한참 봤더니 옆에서 다움이가 하리보 젤리를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움이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계속 먹이는 거. 근데 문제는 이 하리보 젤리가 작은 봉지 말고 중간 크기 플라스틱 통 알아요 이거? 이거를 뜯어서 하율이한테 계속 주는데 하율이는 좋다고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그러다가 뒤에 있는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하율이가 갑자기 앞을 봐요. 저는 안 보는 거죠. 본인도 아는 거예요. 본인도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결국 그 플라스틱 한 통 다 먹었어요. 하리보 한 통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율이가 지난달이죠. 5월 달에는 주일 예배 후에 점심을 잘 안 먹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젤리나 간식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었더라고요. 달달한 간식을 많이 먹으니까 정작 진짜 먹어야 될 밥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 배부른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지속됐다면 1년, 2년 지속됐다면 하율이 몸 건강해지기보다는 굉장히 불균형이 오겠죠. 더 오래 지속되면 하율이 건강에 위험한 수준이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 뭐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하율이가 먹은 하리보 젤리가 뭐 방사능에 노출된 설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율이는 더 위험하겠죠. 여러분 하율이에게는 이 젤리가 어떻죠? 달콤하고 맛있는 젤리죠. 하율이야 여러분 아이라서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 쳐도 저와 여러분 이제 초딩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맛있어도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지 나를 살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문화가 괜찮은 음식인지 내가 이 문화를 받아들여도 괜찮은지 영적 영양 성분표 2가지 체크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였죠? 사람을 살리는 문화인가 아니면 힘들게 하고 죽게 하는 문화인가.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가. 내가 이거 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이거 2가지였어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잘 체크하면서 지내봤어요? 오 지내봤으면 너무 훌륭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냈어요? 별 생각이 없다. 나가는 순간 머릿속에 지우개가 별 생각 없이 지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익숙한 대로 이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지금 거듭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미 그것들이 많이 어그러지고 망가져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먹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열매들을 내는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연쌤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우연쌤 뭐 했다 했죠? 술 팔아서 돈 벌었다 했어요? 한몫 땡겼다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연쌤이 이제 대학 문화 술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마땅하다 얘기하는 그 대학 문화 속에서 그것이 많은 이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좋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술을 팔지 않고
분식을 팔며 모두가 축제를 즐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제가 소개했었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두 포도가 등장해요. 어떤 포도죠? 하나는 극상품 포도와 하나는 들포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걸까요? 그죠? 극상품 포도는 좋은 것이고 들포도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포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게 심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땅을 파고 방해가 되는 돌을 제거하고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기에, 그리고 이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수확할 때 이걸 거둘 수 있는 틀까지 파서 딱 준비하고 기다리셨는데 그 결과가 뭐래요? 뭘 맺었대요? 들포도를 맺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들포도는 포도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악취나는 것들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도 아닌 거예요. 전혀 먹을 수 없는 악취나는 것들이 열매로 맺혀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결과가 먹을 수 없는 악취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극상품 포도, 아주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왜 악취나는 열매가 맺어진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이 세상의 안 좋은 문화들,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진 문화들을 다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의 문화, 그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대요? 악취나는 인생으로 빚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달콤하다고 내가 좋다고 또는 모든 이들이 별 문제 없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면 우리 또한 결국에는 악취나는 이 들포도와 같은 인생으로 갈 수도 있는 아주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문화들이 있죠. 특히 유튜브, 틱톡, 인스타 등 무수히 다양한 내용과 영상들이 계속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줘요. 뭔가를 계속 던져줘요. 때로는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달콤한 듯 다가오는 좋은 내용도 있지만 우리를 들포도, 악취나는 열매로 만들어가는 건강하지 못한 것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만나는 것 중에 우리가 먹고 있는 불균형을 가져오는 아주 안타까운 문화 중에 제가 몇 가지를 꼽자면 가장 먼저 이거 있죠. 외모 지상주의. 외모 봐요 안 봐요? 안 본다고 하지만 다 보죠, 그죠? 안 본다고 하지만 다 보죠. 나중에 연애 뭐 난 진짜 외모 안 보는데 왜 연애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애 완전 보죠. 얼굴 완전 보죠. 안 본다고 하지만 연애 외모 상관없다고 하지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외모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만 보더라도 다들 몸이 어때요? 남자들 보면 몸 다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쭉 올리다 보면 이쁜 여자가 그렇게 많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쁜 여자가 계속 나와요. 실제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잘생기고 다 예뻐요. 왜 그렇죠? 그런 것만 올리니까요, 그죠? 여러분 쌩얼해서 안 올리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막 이 머리 떡지고 이런 사진 안 올리잖아요. 풀메하고 오늘 화장 잘 먹었다 싶으면 딱 그런 사진 올리고, 그리고 뭔가 좀 그렇다 하면 이제 가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쁜 것만. 못생긴 사진 안 올려요. 여러분 방송만 보더라도 그거 있잖아요. 솔로 뭐죠? 솔로 대첩? 재윤쌤 참석했나요 그거? 재윤쌤 참석하는 거. 예. 솔로지옥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솔로들이 출연해서 커플 대화만 끝나는 예능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하나같이 모두 빠짐없이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죠?
만약에 우연쌤이나 혁쌤이나 저 같은 사람 나가면 에이스 등급 거의 거의 방송 출연 불가죠 일단. 네. 거기 나오는 사람이 다 예쁘고 다 잘생겼어요. 그런 예능들과 방송들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자리해요? 여러분 안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예뻐야만, 저렇게 잘생겨야만 선택받을 수 있구나. 저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저렇게 갖춰져야만 연애할 수 있구나. 잘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중고등학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자신의 외모에 만족한다는 답변 10명 중에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나 외모에 자신 있다.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10명 중에 1명이었어요. 1명. 현준이 여기서 딱 현재 13%만이 외모에 만족한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형은 되게 기본이 돼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쌍꺼풀은 이제 뭐 성형 취급도 안 하죠. 시술 뭐 봐봐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성형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 친구도 있죠. 고3 수능 끝나잖아요. 그 갑자기 새로운 친구가 보면 같이 지냈던 친구인데 수능 끝나니까 갑자기 새로운 친구들이 막 오거든요. 그 친구들 다 이제 좀 이렇게 튜닝하고 그죠? 근데 실제로 청소년들도 성형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아요. 나도 성형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여학생이 무려 76.8%. 여기에 이제 3분의 2가 다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거죠. 요즘에는 여러분 이것도 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매끈한 피부가 워너비 피부로 떠오르고 있어서 청년들 왁싱 시술 받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에 대한 관련 법적 규제가 없대요. 미성년자들 이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를 이용한 범죄들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하고 전문가들이 이제 청소년들의 외모 지향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젖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근데 하나님은 본래 만드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맛보고자 했던 극상품 포도나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외모 가지고 뭐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저 사람이 더 나은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짓고 나누는 그런 세상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문화가 어그러지고 외모 주상주의가 퍼지다 보니 악취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죠. 우리 또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이것 좀 고치고 싶다. 이 얼굴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연애 이제 고백했다가 차이면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아, 내 외모가 좀 그랬나? 나 이래서 연애 못하는 것 같은데. 외모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죠.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적 이 정도는 갖춰야 내 미래가 좀 밝을 거 아니야? 아, 이래서 내 미래는 어두워. 아, 어림도 없어.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잘못된 음식, 잘못된 그 문화를 먹고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외모를 보면서 너는 80점 만족해요? 왜 이렇게 좋아요? 근데 옆에 90점.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져. 옆에 100점 뭐 이렇게 너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 너는 좀 생겼으니 넌 성공할 거야. 넌 안 되겠으니 성경에서 다시 오고. 하나님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너 이번 성적 망했잖아. 모의고사 망했지. 모의고사 망했잖아. 너 진짜 망했어요? 너 그러니까 은혜 못 받아. 6월 모의고사 네 수준이 그 정도지. 넌 못 쓰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죠.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런 뉘앙스를 보이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율이가 이 하리보 젤리가 맛있다고 계속 먹어댔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말들,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맛있다고 괜찮다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취나는 그런 들포도 맺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들포도 악취나는 열매 그만 맺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건강한 문화, 건강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건강한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한 문화를 의도적으로 여러분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고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해요. 매일 고기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반찬에 야채는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콩나물 묻혀서 주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전 고기만 먹으면 돼요. 근데 제가 야채 안 먹고 고기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안 되죠.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돼요. 야채도 당연히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 여러분의 주변에 이야기한 친구들의 모습들 전혀 문제없다 느낄 수 있고 나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목사님이 고기만 추구하시면 야채를 그럼에도 먹어야 하듯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그 건강하고 여러분이 정말 잘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악취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들포도와 같은 문화가 있다면 여러분 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없애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미 세상이 너무 많이 어그러졌고 그런 문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주 듣는 친구들의 말 있잖아요. 또는 내가 자주 보는 방송들, SNS 습관들 이게 만약에 들포도와 같은 문화 있다면 여러분 그거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나를 극상품 포도와 같이 아주 좋은 나무로서 열매 맺게 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거 계속 일부러라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없다면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문화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라이언 히크먼이라는 7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인데 들어봤어요? 라이언 히크먼? 안 들어봤죠? 이런 거 계속 찾아서 계속 보고 이제 이렇게 계속 해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공병을 팔아서 비어있는 공병을 팔아서 1,000만 원을 번 소년으로 소개된 아이인데 12살에 여러분보다 어릴 때 초딩일 때 12살에 라이언스 리사이클링이라는 CEO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이 친구가 3살 때 부모님이랑 재활용 센터에 가서 캔이랑 병이랑 든 작은 봉지를 거기에 딱 건네줬더니 거기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게 첫 재활용을 경험한 이 라이언이 다음날 이웃들에게 빈 비닐봉지를 나눠주고 재활용을 같이 하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그 모습 자체가 기특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줘요. 그리고 캔과 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별다른 움직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꾸준히 모아서 입소문을 거쳐 계속 해나갔더니 결국 방송까지 이어져요. 미국 방송이죠. 우리로 치면 뭐 SBS, MBC 같은 뭐 CNN, 폭스 등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2017년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됩니다.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재활용한 거였어요. 이렇게 지구를 깨끗하게 해서 바다 사자를 살리자. 되게 초딩 같은 구호죠. 바다 사자를 살립시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재활용 회사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을 줄여가는 아름답고 선한 문화를 이 친구가 만들어낸 거죠. 그 작은 움직임으로. 그렇게 이 아이가 9년간 재활용한 컵과 병의 규모가 총 172만 개. 뒤에 다 재활용한 캔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지금 뭐 수천만 원을 넘어가고 거기다가 이 친구가 뭐 돈 때문에 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수익금의 99%는 해양 생물을 치료해주는 보호센터로 다 기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염하는 이 세상인데 그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게 기대하면서 이 아이가 프로젝트 3R이라는 비영리 조직도 설립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인터뷰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예요. 나 같은 아이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하면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초딩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라이언처럼 뭐 회사를 세우고 이렇게 무조건 하자, 대단한 일을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고 좋게만 여겼고 편하게만 살아왔던 삶에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작은 움직임을 우리 삶 가운데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심으셨고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그냥 자라서 포도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야 하는 그 열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야 하는 그 열매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먼저 그 들포도와 같은 악취나는 것들, 여러분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있다면 그거 먼저 멀리하시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넣어보세요, 여러분.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목사님,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 독약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영적 영양 성분표를 하나 추가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세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한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하려는, 내가 하려는 행동을 모든 사람이 따라해도 괜찮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그 행동 모든 사람이 따라해도 괜찮은가? 하율이가 따라해도 괜찮은가? 내가 하는 말, 행동 다른 사람이 또는 내 소중한 사람이 그대로 해도 괜찮은가? 아니라면 그거 독약인 거예요. 아니라면 그거 독약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살아갈 때 또 다양한 문화와 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지낼 텐데, 극상품 포도나무인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포도와 같은 악취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건강을 만드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반별로 모여보도록 할게요. 반별로 모여서 나눔시에 있는 질문들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일부러 제가 많이 항목을 넣었어요. 이 중에 골라서 하라고. 그래서 골라서 한번 나눠보시면